지금부터 우리 변춘규 멘토님, 네, 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시작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맡고 있는 변충규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른 멘토분들께 여러 좋은 자료 공유 잘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발표 차례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바쁘실 건데 연말 연시에 다들 뭐 다른 이렇게 뭐 보고서도 많이 쓰시고 또 다른 일도 많으실 건데 귀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설문에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설문을 또 받는데 많은 부분에 그 협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창업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국가 다년간 과제를 이렇게 그 수행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과제 최종 목표는 이렇게 창업 교육에 관련되는 디지털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창업 교육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데 제가 국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목차는 제가 이렇게 뭐 충격추계 학술 발표 대회에서 이렇게 지금 이 과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그 일반화 시켜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많이 바꾸고 그 다음에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이렇게 그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마케팅 조사나 그 다음에 또 통계 쪽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 지표만 가지고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각각 그 멘토단의 컨설턴트나 그 다음에 또 기관의 또 그 이렇게 담당자분들하고 학교와의 어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IPA 분석이라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형식은 지금 뭐 논문 형식을 띄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대부분 다 디지털 포메이션으로 많은 사업의 형태가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창업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은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또 서비스 기반의 그 디지털에 관련되는 디지털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창업에 관련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창업에 관련되는 뭔가를 제공해줄까에 관련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슈페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여전히 뭐 국가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정책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뭐 아마존닷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벤처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렇게 벤처 기업들이 수많은 어떤 그 성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적인 어떤 창업가들 특히 이제 지식 기반의 창업자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기반의 기술 기반의 창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디지털 기업가 정신을 제가 다년간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업가 정신은 뭐 디지털 기술, 뭐 사회 기술이나 모바일,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솔루션 등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디지털 디지털 변환, 디지털 포메이션로 창업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통합, 디지털 도구라든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혁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디지털 기업가 정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혁신성, 진취성, 그다음 위험 감수성과 관련돼서 전통적으로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는 이런 분야를 이렇게 기업가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조직 측면에서의 뭐 여러 가지를 전달을 해서 개인적인 어떤 창업가 정신, 그 다음에 기업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뭔가를 여러 가지를 관련돼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과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게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 그렇게 명확한 개념과 그런 어떠한 이게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가 정신하고 디지털 기술하고 좀 융합을 해서 설명하기가 아직까지는 그 기업가 정신에 그냥 한 꼭지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는 디지털 기반의 뭔가의 한 꼭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디지털 기반의 기업가 정신을 조금 이렇게 협소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아직 이렇게 초기 단계에 그런 어떤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접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의 기업가 정신은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과 다른 뭔가의 어떤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설문조사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초기 어떤 이게 탐색적인 어떤 조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한번 개념도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일단 발췌를 하고 그걸 이렇게 그 학교에 창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론적인 어떤 뭐 배경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기존 사업의 변화, 전통적인 어떤 기업들도 디지털 중심으로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디지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및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유로피안 커미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기업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공유경제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공유경제를 창출해서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사업의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재화, 유통, 서비스나 직장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IoT,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서비스 기술과 함께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전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네네. 넘기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예. 혹시 몇 페이지인가 7페이지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제일 첫 표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전체 화면 네, 이제 네. 나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화면 안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그럼 7페이지 보이시죠 이제? 네. 네. 예, 형태가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게 그 정의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통적인 그 기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솔루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하드웨어를 갖추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1단계의 디지털 기반의 기업가 정신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필요한 어떤 디지털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하는 2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렇게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아예 그냥 디지털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처럼 제조 시설이나 그다음 유통 물류 창고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만 가지고 하는 이렇게 3단계의 어떤 이렇게 디지털 기반의 사업가 정신을 이렇게 유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가 이게 사실 제가 찾고 싶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멘토님들한테 제가 설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1차, 2차, 3차의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감수성, 뭐 진성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연구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기반의 기술을 어떻게 그 접목을 해서 이해를 할까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렇게 뭐 리더십 역량, 뭐 구성 능력이나 기본적인 포맷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디지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성별이 이렇게 연령이 좀 젊은 층이거나,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학 이상의, 그 다음에 뭐 공대 베이스의 여러 가지 어떤 뭐 특징적인 부분으로 디지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의 그런 어떤 뭐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국내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디지털에 관련 수용성, 사고 협력성으로 여러 가지를 맞추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안트러프레너십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좀 추가할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델파이 조사라고 방법이 있는데, 델파이 조사는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오픈형으로 이렇게 그 주관식 형태의 설문을 1차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그 1차 자료를 그 토대로 해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그 폐쇄형 설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항목으로 할 수 있는 델파이 조사를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목에 관련되는 중요도 실행도를 IPA 분석이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실무자들과 그 다음에 뭐 학교에 계신 분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그 전문 멘토 분들,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표, 그 다음에 지원기관의 팀장님 이상 창업 분야 교수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빨간색의 단어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혁신성이 뭔지, 진실성이 뭔지, 그 다음 위험 감수성이 뭔지, 모험의 인내력, 성취 욕구, 통제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마 좀 단어가 좀 어려웠을 건데,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다음 연구에서 좀 오차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역량적인 부분이 이렇게 한 7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기존에 기업가 정신 부분에서 없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이렇게 오픈형으로 조사를 했을 때 몇 가지의 그 특이한 어떤 그런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그 수용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제 조사 분석 자료 결과가 되겠는데, 일단은 사실은 제가 그 30 몇 명에서 1차를 제가 이렇게 그 마감을 하고 그 학술대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총 48명이 하셔가지고 새롭게 48명을 맞춰가지고 그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재정리를 했는데, 설문에 참석하신 분들은 20대가 9명, 그다음 30대가 4명, 그다음 40대가 24명, 50대 이상이 11명이었습니다. 학력은 다 학사가 이렇게 20명, 석사가 20명, 박사가 8명, 그 다음에 직업은 창업기업 대표가 10명, 컨설턴트가 21명, 창업 분야 교수 9명, 그 다음에 창업기관 담당자 8명, 전공은 3년 계열 공학 IT 계열, 자연과학, 인문사학, 예체능 계열로 했습니다. 창조경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멘토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저 개인적인 저 지인들한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평균값들이 이렇게 5점 만점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5점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들이 뭐 관련된 값이 되겠는데, 여기서 순위를 보시면 1순위가 그 4.56기에 디지털 사업기의 식별 영역이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2순위가 혁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은 디지털 기업가 정신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설문 응답자의 판단 기준으로는 중요도가 가장 높다로 판단되는 디지털 기업가를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은, 아니면 필요한 어떤 그런 구성적인 어떤 이렇게 정신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1순위를 이렇게 디지털
뒤에 식별 영역으로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혁신성. 그 다음에 이제 공동 3위가 이제 디지털 사업에 관련되는 역량의 기술과 관련되는 프로세스 구축 능력이나 개발 역량,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수용성,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고객 확보 및 관리로 주요한 이게 상위 랭킹되는 부분들이 디지털 기반에 관련되는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 진실성, 유형 감수, 모호함에 대한 인내, 통제 위치보다는 디지털 역량적인 부분이 디지털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한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구성 요인이라고 이렇게 48명의 응답자 분들의 중요도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했을 때는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컨설턴트 이렇게 멘토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이런 표를 쓰지는 않는데 조금 이렇게 오늘 발표에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사점이 있고자 해서 그 좀 참여하는 그 직업에 따른 그런 어떤 디지털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일의 차이를 봤습니다. 혁신성에서 보면은 창업 분야 교수들이 뭐 보면은 대부분 높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혁신성에서는 디지털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는 그런 직종을 보니까 창업 분야의 학문적인 분들은 혁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1순위를 뽑았습니다. 나머지가 보니까 창업기관의 담당자,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표, 창업 컨설턴트의 순위였고 진실성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 진실적인 측면에서는 사업기관 담당자, 그 다음에 창업 분야 교수, 창업기업 대표, 창업 컨설턴트로 이렇게 순위로 나타났고 위험에 대한 감수성, 나는 사업을 하는데 위험이 따르더라도 나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험을 계산을 해서 감수를 하겠다. 이 부분은 창업기관의 담당자, 그 다음에 창업 분야의 교수,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표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호함에 대한 인내, 뭔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견디기 힘든 거죠. 결과를 잘 모르니까. 근데 기업가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인내심이 높은데 여기에 관련돼서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는 어떤 구성 요인으로 보시면 이렇게 창업기관 담당자 1순위였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그 구성 요인에 비하면 여기는 되게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실제 제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 CR값이라고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CVR값이라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제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디지털 기업가 중심의 구성 요인으로 중요 요인이 아닌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성취 욕구, 통제 위치, 디지털 사업기의 식별 영역, 활용 역량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각종 이렇게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이렇게 실무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그 창업 기업을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는 컨설턴트나, 그 다음 실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렇게 창업 분야의 교수들의 입장 차이가 보시면 이렇게 성취 욕구나 통제 위치, 그 다음에 식별 역량이나 활용 역량에서 각각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특이한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무적인 관점이나 컨설팅 관점이나 그다음 학계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프로세스 구축 능력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 역량, 수용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적인 측면에서도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는 뭐 대표분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뭐 필요하다의 기본적인 어떤 5점 만점 기준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고객 확보 및 관리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15분, 20분이라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바라보는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3개 항목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제가 제시를 하는 방법이 이제 IPA 분석이라고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평균값을 가지고 그 산점도라고 이제 그래프를 해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1, 4, 2, 4, 3, 4 분면에 어떤 이렇게 성과 유지, 그 다음에 중점 개선 상황,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렇게 현상 유지와 같이 실제로 이 13개의 평가 지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이렇게 분석이 IPA 분석이 되겠는데 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 뒤로 넘어갔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이제 그 IPA 분석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2번, 5번, 7번에 관련되는 이렇게
부분, 그 다음에 뭐 198, 그 다음에 60, 43, 10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글자로 표현해 보면은 1사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 중요도도 높고 실행해야 될 높은 부분으로서 디지털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으로 진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사업기의 식별 역량, 프로세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그 혁신성, 기술 개발 역량, 수용성은 중요도가 높은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잘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혁신성, 디지털 기술 개발 역량, 그 다음에 수용성이 있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유형 감수성 성취 욕구나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고객 발굴 및 관리 역량은 중요도 실행적 측면에서 이렇게 낮은 평균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 실제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보교육 및 협력 네트워크는 그래도 이게 크게 이제 지속 유지 강화나 중점 개선만큼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이 1분면, 2분면, 1사, 2사 분면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그 창업기업 대표나 그 다음에 컨설턴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학계적인 측면에서 1사분면, 2사분면의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났고 그 다음 3번에 있는 조순순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업가 정신의 역량적인 부분에서 강조 안 해도 될 부분이다. 그렇게 크게 범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조사한 자료가 되겠고 혹시 여기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내용이 계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기 단계라서 아직 제가 뭐 완전한 이렇게 결론까지 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용을 제가 수용을 해서 보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멘토님들 중에서 이게 설문조사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분 있으면은 마지막 더 추가 업데이트를 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건 너무 힘든 작업입니까? 예,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건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백조의 오리다리처럼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은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예, 저도 뭐 네. 예, 통계 분석을 많이 해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차피 이 연구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더 업데이트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논문 발표할 때에 그때 가면은 최종 업데이트를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차장님 네. 나중에 이거 업데이트 되면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도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변충규 멘토님 오늘 네. 그 발표하신 자료를 우리 멘토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학술대 발표 자료랑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녹화하면 공유 드릴 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약간은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위험 감수성 이런 게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서는 가장 앞설 것 같은데 그게 1순위로 안 나왔다는 게 제 생각과 조금 다르거든요. 네. 물론 기업가 정신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기존에 있던 기업가 정신에서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고 뭐 심지어는 요즘 뭐 메타버스 이런 게 또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려면 그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이런 데 대한 것들이 디지털 기업가 정신으로
상당히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현장의 실무자들과 뭐 이렇게 이론적인 한계 이런 거의 차이인가요? 이게 이제 응답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음, 일단 뭐 48명의 그 응답치는 이렇게 크게 그 평균값을 봐서는 사실은 0점 얼마 차이인데, 제가 이렇게 순위상으로는 이렇게 좀 많은 차이가 나 보이는 겁니다. 사실 평균 점수로는 0.12 차이입니다. 이렇게 사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연구의 목적. 연구 네. 목적, 네, 아, 네. 이게 제가 최종 목적은 이렇게 그 창업 교육을 이렇게 디지털 기반의 그 창업 교육을 이렇게 교육 방법론을 사실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탐색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문을 통해 가지고 실무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디지털 기반의 창업 교육을 해서 그런 어떤 뭐 대학원이 되든 그다음에 대학생이 되든 이러한 어떤 역량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창업 교육 방법론적인 게 제 연구의 어떤 뭐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번 그 연구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 교육들이 나가고 있는 대학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인 형태가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여기서 이 말은 나중에 녹화에 좀 지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네. 최상위 1%, 그러니까 의대 법대 갈 그 위에 사람들 데려다가 창업을 해야 혁신성도 나오고 진취성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위 1%는 다 의대 법대 가버리고, 예, 그 밑에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 1%가 아니라 뭐 80%, 90%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창업 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은 망해놓고 시작하는 창업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창업 지도를 하고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고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혁신성이 있고 좀 천재성이 있고 위험 감수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 좀 우수한 사람들 지도에 하면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어가 취업이 안 돼서 그러는 이런 사람들은 해봐야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래서 애초에 그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창업 교육을 할 때에 시작 단계 창업 교육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쪽으로 1% 쪽으로 지금 하위 80%, 90%에서 1% 쪽으로 옮겨가야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메타버스 그러면서 이래까지 지금 뭐 그 급박하게 변하는 이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5위 안에 들어서 살아남는,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학회에 가시면은 좀 한번 왜 보면 왜 정책 입안 담당자들도 좀 오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하여간 제 사견을 말씀 좀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있었는데 학위용 논문, 제가 학회용인지 5년간 이렇게 그 국가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단 학회 발표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5년간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에 개인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변춘규 멘토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올해 멘토 정기 멘토는 미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는 또 연말이고 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또 꾸준히 그리고 안 빠지고 또 계속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올해 말부로 제 원래 소속돼 있는 두산중공업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 해부터는 이제 좀 센터에서 또 협의를 거쳐서 어떤 분이 진행할지는 또 다음 안내가 나고 할 때 그때 정해지고 할 겁니다. 내년에도 또 변함없이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센터 15일 날 행사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 인사드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그 다동님께서 말씀하셨듯이